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구강의 수분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아볼게요. 구강. 치주염이나 구강 궤양이 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 번식이 쉬워져서 그만큼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 뭐 이렇게 페트병 보시면 한 1.5리터 정도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은 입안에서 하루에 분비되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침의 양이 이 페트병 하나에 해당하는 1에서 1.5리터 정도가 분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침이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침 자체가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소화를 도와주는 탄수화물 등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효소로서의 기능. 두 번째는 입안에 있는 세균 번식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살균과 같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발성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할 때 윤활유 역할 같은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러한 입에서 분비되는 침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입속에서의 세균 번식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 겹치게 되는 구강 건조가 생기게 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감염에 노출이 되고 네. 치주염과 같은 구강 질환의 발생률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이 되면 정말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문제가 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구강 건조에만 집중해서 신경 쓰면 되는데 요즘은 하도 코로나 이슈가 크고 거기에 덩달아 나오는 말이 침방울, 비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안이 건조하고 침이 안 튀면 오히려 코로나에는 좋지 않나. 이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교수님?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침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김 교수님도 사실 얘기하셨지만 침이 하는 역할들 중에 하나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측면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균이 과하게 증식해서 가장 큰 문제는 입냄새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 마스크 쓰면은 나 내 입냄새가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느끼시는 부분들이 네. 있을 텐데 어쨌든 침이 없어지면 그런 문제도 심해지고 정말 마스크 쓰기 자체도 괴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이 적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괴로웠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마스크 냄새인 줄 알았어요, 예. 처음에는. 물을 좀 마셔야겠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깊게 넘어가 볼게요. 목과 폐의 건조입니다. 독감, 호흡기 질환과 연관이 있다. 오상훈 교수님. 겨울 되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호흡기 질환들 뭐 독감, 뭐 폐렴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호흡계통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방금 제 침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호흡계통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호흡기계에 점액도 있고 섬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바이러스나 균들이 들어오는 걸 잘 막아주도록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손쉽게 폐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질병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사실 겨울철 적절한 수분 섭취는 이런 호흡기 질환을 막는데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 호흡기 질환이 더욱더 조심스럽잖아요, 이재갑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호흡기 바이러스고요. 일단 모든 호흡기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서 폐렴을 주로 일으키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조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를 밀어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더 문제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손상을 시켰을 때 계속 폐가 건조한 상황이 되고 기관지가 건조하게 되면 2차적으로 세균의 침범도 이제 촉진을 시켜서 2차적인 감염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바이러스를 아예 막는 효과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네. 완화하는 측면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만성 수분 부족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 이번엔 전신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요, 혈액량 감소라고 써 있는데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성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혈액량이 감소라고 얘기를 했지만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런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말초로 가는 혈액은 좀 감소되고 중앙에 있는 혈관에는 혈액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은 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많이 좁아져 있죠. 거기에 점점 더 혈액이 끈끈해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피떡이 더 잘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수분 섭취 또 적절한 혈액량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는 이 수분 섭취는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심내혈관 질환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이렇게 끈끈해질 뿐만 아니라 염증까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려고 그러면은 염증에 필요한 물질도 잘 보내야 되지만 거기에 발생한 노폐물도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역할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무릎이나 다른 관절들은 이게 연골이나 뼈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영역이라서 거기에 윤활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윤활액의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은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이 통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보실까요? 혈당의 삼투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당뇨병 고삼투압, 고혈당성 코마. 코마가 혼수 상태 아닙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당뇨병에서 굉장히 저희가 걱정하고 저희가 사망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당뇨병성 코마가 있습니다. 이제 의식소실이 불러일으켜지는 질환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물엿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좀 희석을 시키면 끈적한 정도가 좀 덜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수분량이 많아질수록 피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 절인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 물이 쫙 빠져나오면서 배추가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삼투압이 같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삼투압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삼투압이 증가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몸에 있는 물 성분들이 삼투압이 높은 곳으로 다 이동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정작 몸에서 필요한 부분의 수분은 줄어들게 되고 불필요한 곳으로는 수분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서 뇌에서의 부종이라든지 위축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혼수 상태가 오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탈수와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구강에서부터 뭐 호흡기, 전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웬만하면은 별로 물이 부족한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뭐 굉장히 뭐 어떨 때 목이 마르다 그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수분이 부족해질 때 내 몸이 보내는 어떤 다른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중요한 장기, 뭐 뇌나 심장 같은 데 이제 부담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어지럼증도 생기고요. 또 피부에는 피부 각질, 그다음에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고 또 변비나 이런 그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수분 부족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물을 꼬박꼬박 챙겨야 될 텐데 얼마나 먹는 게 잘 먹는 걸까? 흔히들 8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 먹기 힘들던데요, 교수님. 이제 8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 한 컵당 평균적으로 한 250cc 정도를 담을 수 있고요. 예. 그게 8잔을 하면 대략 2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왜 2리터라는 생각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성인에게서는 하루에 본인도 모르게 소실되는 수분의 양이 체중의 4에서 5% 정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 정도가 자연 소실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소실되는 거에 소변이라든지 대변 같은 것들을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에서 2.5리터 정도를 70kg 기준의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계속 소실되는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만성 탈수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 하루에 소실되는 양 정도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겠고 네. 그걸 따진다 그러면 2에서 2.5리터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한 컵당 250cc니까 8잔에서 10잔 정도를 권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물은 누구나 잘 챙겨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물을 좀 더 챙겨 드셔야 되는 분들이 또 있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심장이 안 좋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이뇨제 복용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음식 섭취나 수분 섭취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뇨제를 드시다 보면 탈수가 유발되고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나 식사 섭취에 대한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연령대가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구강 건조가 심하신 분들도 수분 섭취 등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옛날 말에 그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고 무턱대고 먹는다고 이게 그 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먹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
식전에 먹어야 되나, 식후에 먹어야 되나, 공복에 먹어야 되나 이게 참 애매합니다, 교수님. 아니 물 먹는 방법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아주 인생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은 수시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식전, 식간, 식후에 먹느냐. 식전에 먹으면 아무래도 조금 포만감을 유지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물 한 잔 먹고 먹자, 일어나자마자 물 먹자, 수시로 먹자. 요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 맹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뭐 물이 비리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물에다가 뭘 타거나 차로 우리거나 해서 건강음료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교수님? 어르신들 뭐 식후에 믹스 커피 한 잔 드시고 하는데 거기는 당하고 지방이 많죠. 포화지방이 아주 많고요. 또 카페인 음료를 갖다가 이렇게 달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카페인은 혈압이라든지 맥박 상승 거기다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자주 드시는 거는 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물 마실 때 한꺼번에 다 마셔버리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 네. 계시는데요. 네, 한 번에 다 마시자. 예, 네. 그거보다 안 돼요? 하루 종일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눠서 드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원샷은 물이고 술이고 절대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방금 이제 좀 삼가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예로 믹스커피 꼽아주셨는데 사실 믹스커피 얘기 나올 때마다 요만한 봉지잖아요, 요거. 요거 하나 먹는다고 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까 싶은데 이게 어떤 영향 때문이죠, 교수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당을 먹는 그 급원이 무엇이냐 봤더니 믹스커피가 나왔어요.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믹스커피 생각 없이 계속 드시는데 거기에 단순당도 많고 지방도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이라는 그 몸속에 있는 지방을 높여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거기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형태보다는 그냥 물이나 가볍게 차 형태로 이렇게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물도 좀 조심해서 드셔야 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김 교수님. 네, 뭐 모든 사람한테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당뇨병이라든지 혈압이 있어서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방광염이 있어서 자꾸 소변으로 배출해내야 되는 것들이 많다든지 변비가 있기 때문에 변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분을 섭취하는 양이 많을수록 좋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몸이 자꾸 붓는 분들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에도 배설이 안 되면 몸속에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수분 섭취에 제한이 오히려 필요하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보셨겠지만 복수가 차서 숨쉬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경화로 인한 복수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